그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만 해갖고 성적 나오기 힘들어. 암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 필수적인 암기는 꼭 해야 돼. 너 성적 잘 받으려면 꼭 필요한 건 외워야 된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한두 번은 암기도 무조건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시도는 해보겠지만 이런 공부가 학생한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나한테 안 맞아. 1등급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원래 하던 대로 이 원상복귀가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고등학교 성적 1등급. 이거 사실 모두가 꿈에 그리는 성적이죠.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1등급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성적 1등급 나오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좀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법 관련해서 책과 영상도 넘쳐나죠.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면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런데 그 비법을 나한테 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또 딱 맞지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정답 같은 고정관념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게 자기가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 받는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이 직접 사연을 보내줬어요. 이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방송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 받고 싶어요. 중2 때 처음 시험 봤을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하면서 성적을 올리고 지금은 전 과목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잘해도 고등학교 공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1등급을 받으려면 토 나올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공부를 편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토 나오고 질릴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하면서 1등급을 바라는 건 너무 이상적인가요? 지금은 선행을 나가면서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고 있어서 원리나 개념을 배운 후에 정리도 하고 이해가 안 가거나 찝찝한 부분은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사연을 보니까 그래도 이 학생이 중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성적도 올리고 공부하는 재미도 좀 알아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해요. 그렇지만 이 학생도 아마 지금처럼 공부해서는 자기가 1등급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 것 같거든요. 학생이 지금 자기가 1등급 받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걱정이 사실 맞아요. 지금과 같은 마음과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하려면 진짜 토가 나오고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이 학생의 사연과 WPI 성격검사, LSI 공부마음 검사 그 결과를 보니까 딱 제가 그려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한번 이런 학생의 모습을 같이 그려봐요. 자, 중학교 수학에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거.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해요. 학교와 학원에서도 그런 걸 더 중요시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준 학생 같은 애들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피타고라스 정의를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 이런 거를 인터넷이나 다른 책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막 찾아봐요. 인터넷만 뒤져도요 7개, 8개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나 보다 대충 읽고 마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다 따라서 해봐요. 되게 열심히 하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필드의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필드가 그 만화 주인공 가필드가 아니고요. 가필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증명을 한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 가필드가 누군가 하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런 학생은
대통령이 수학이 공식을 증명을 했다고?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가필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역사를 또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가 이제 남북전쟁 후에 미국의 역사니까 남북전쟁 후에 미국의 역사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이제 이 학생의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공부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적 호기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모르는 걸 자기가 막 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 뿌듯함도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이 학생은요, 게임하면서 놀지도 않고요,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탐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엄마나 주변 선생님들이나 이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 공부에 시간을 그렇게 들이는데 왜 진도가 이거밖에 안 나가니? 또는 들이는 시간에 비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이런 코멘트를 이 학생이 자주 들을 거거든요. 어떤 학생인지 그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이 학생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탐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에게 시험에 맞춰서 외우고 거기에 맞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정말 재미없겠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뭔가 나를 이렇게 옥죄해 오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런 자유로운 탐구자의 마음을 지닌 학생에게는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는 거의 자유가 없는 군 입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 것 같아요. WPI 성격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학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남과 차별되는 그 자신만의 어떤 모습,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거, 시키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괴로워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말고 뭔가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따라 해야 되나? 정말 그 방법이 최선이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방법,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싶어 해요. 또 그와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할 때는 약간 의무 방어하듯이 마지 못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고 말거든요. 이 학생이 나름의 방식으로 성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학생의 LSI 공부마음 검사를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원하는 대로 1등급 나오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학생은 이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탐구를 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맞게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공부할 그런 마음은 크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봐도요, 그건 최소한만 하겠다는 마음이고 자신이 그렇게 성적을 잘 내는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좀 의심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가거나 1등급을 받겠다는 욕심은 보이는데 시간 관리 잘하면서 시험에 맞게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이 학생이 지금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마음이 WPI 성격 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요. 성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나 각오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제가 이 학생을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하면요,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학생은 왜 1등급을 받고 싶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있는 힘을 다 해서 이걸 하다 거의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영혼을 갈아놓고 열심히 했을 때 토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을 때, 그럴 때 괴로워서 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는 확실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왜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은요, 너무 힘들어도 그거를 영혼을 갈아넣고 토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1등급을 하면 좋대잖아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1등급을 받겠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서, 괴로워서 토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왜 1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만의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과정을 영혼을 갈아넣고 자기가 다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게 되고, 그래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스스로 그런 훌륭한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공부만이 나의 처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동아줄이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몰라도요, 이 학생이 그렇게 고생을 참고 견디고 영혼까지 갈아넣을 그런 절박한 이유를 스스로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학생한테 고등학교 공부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공부는요, 연구 논문을 쓰는 공부도 아니고요. 알쓸신잡,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방송 제목이었는데, 그런 잡다한 어떤 지식을 늘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 단기적으로는 학교 내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예요, 고등학교 공부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막 많이 아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적합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공부한 게 별 소용이 없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아마 이렇게 점수만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점수만 받기 위한 공부인지 학생이 다시 생각해 보게 할 거예요. 학생이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1등급 받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저만의 길을 가보겠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과연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명확히 안 다음에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막연히 점수만 받는 공부라고 지레짐작으로 안 할래요 하는 거는 네가 힘든 공부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거 아니니? 하고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고등학교 공부 1등급 받는 공부는 점수만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탐색하는 그런 공부도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목표를 잘 타겟팅을 해서 배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는 탐구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탐구가 필요한 공부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그런 걸 탐색을 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스스로 깨쳐야지 1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수동적으로 학원에서 배운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냥 내가 소화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는요, 3등급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지만 1등급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를 몸에 익히는 과정이 과연 무의미한 걸까요? 이 학생이 1등급이 되는 그 과정, 그 공부 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마지못해서 하는 거다, 이거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괴로워서 토가 나오고 절대로 1등급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학생이 이런 과정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익힌 이 삶의 태도는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대로 또 다시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나는 늘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내가 그런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이라고 즐길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의미를 이 공부에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고등학교 공부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로는 크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시험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연구를 한다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그럴 때 요구되는 사고 능력은요, 자유로운 탐색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이 주제, 저 주제를 넘나드는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탐색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사고 능력과 사고 습관이 필요해요.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학생이 그냥 쓸데없는 지식을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탐색을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수능 준비, 내신 준비 공부를 하면서 학생이 옆길로 이렇게 멀리 가버리는 그 사고 습관을 좀 정돈하는 훈련이 학생의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이런 단순한 지식을 얻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시험에서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문제도 어떻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호기심을 발동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런 내용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겠구나 하는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신의 실력을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스스로 엄청난 뿌듯함과 또 자신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깊이 있게 탐색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하나도 그냥 그 뜻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 어원 같은 게 있어서 그 어원을 좀 알면은 단어의 뜻이, 뉘앙스가 되게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예외적인 쓰임새라든지 영어 표현이 조금 까리하다, 이런 게 해석에서 굉장히 쉽게 딱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식으로 그 탐구 활동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수능에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공부예요.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고 국어나 탐구 과목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수학도 한 문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풀릴 수 있는지 본인이 좀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면 정말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이렇게 해가면서 막연히 1등급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목별로, 학기별로 자기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이렇게 코칭을 받는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만들어 가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고등학교 입학한 거 아니니까 학생이 스스로 서서히 좀 이렇게 해나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해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면은 이렇게 코칭을 신청해도 되고 또 사연을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이런 고민하는 중3 학생들에게 보통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만 해갖고 성적 나오기 힘들어. 암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 필수적인 암기는 꼭 해야 돼. 너 성적 잘 받으려면 꼭 필요한 건 외워야 된다.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성적이 잘 나와. 이런 조언들을 해줄 것 같고, 또 이런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그걸 몰랐네요.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암기에 대한 거부감도 갖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하고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볼게요 라고 할까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한두 번은 암기도 무조건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시도는 해보겠지만, 이런 공부가 학생한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나한테 안 맞아. 1등급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원래 하던 대로 이 원상복귀가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특히 이 사연을 보낸 학생 같은 성격을 가진 학생한테는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조언이 더 안 먹혀요. 이 학생은 특히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의 거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학생의 성격적인 특성과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게 상담하고 코칭해 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준 학생과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학생,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께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